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54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4번을 보세요. 헛광광도법으로 어떤 물질을 정량하는 기본인 램비어트 비의 법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헛광광도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헛광도는 시료 물질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자, 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헛광도를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입실론이라는 몰 헛광 계수, C라는 농도, L은 투과글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 T분의 1. 여기서 T라는 것은 투과도를 나타내는 거죠, 투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보시면 헛광도 A는 농도의 어떤 관계? 헛광도 A는 농도의 비례 관계. 맞습니다. 다음에 헛광도는 빛이 통과하는 시료 액체의 두께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헛광도는 두께라는 게 글이 L이거든요. L에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가 있죠. 비례. 그리고 헛광계수는 물질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라면 헛광도는 투광도의 역대수로 나타냅니다. 역대수라는 것은 역수의 대수, 로그로 표현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원자의 어느 상태일 때 특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특유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 흡수를 해야 되죠?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들뜬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들뜬 상태는 여기 상태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닥 상태가 있어요. 자, 바닥 상태는 기저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자, 반면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파장을 흡수했어요. 자, 흡수했단 말이에요. 흡수하니까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현 상태를 어떤 상태를 이용한 거냐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상태를 이용한 거예요? 바닥 상태죠. 바닥 상태. 어느 상태일 때 특유의 빛을 흡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가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 적정법이라고 합니다. DO 측정 시에 시료에 철이 100에서 200mg/L가 공존하면 시료 전 처리 과정에서 첨가하는 시약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시약을 첨가를 하죠? KF. KF 시약을 첨가하죠. KF가 뭐예요? 플루오리나 칼륨.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철 100에서 200mg/L가 공존하는 경우에서는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플루오리나 칼륨을 주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클로로필 A 측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클로로필 색소는 사해마탄소 적당량으로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추출 용매가 사해마탄소라는 건데 추출 용매가 사해마탄소가 아니죠. 클로로필 A의 추출 용매는 아세톤을 쓰는데 아세톤은 어떻게 희석한 걸 쓰나요? 1 플러스 9가 아니고 9 플러스 1. 그래서 아세톤 9 플러스 1로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료 적당량을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한다. 그리고 파장은 663, 645, 630나노미터의 헛광도 측정은 클로로필 A, B, C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이다. 그리고 750나노미터는 시료 중에 현탁 물질에 의한 탁도 정도에 대한 헛광도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파장이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정답은 가번.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추출 용매. 그리고 1 플러스 9가 아니고 9 플러스 1이라는 거.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관 관련된 생태 독성값 TU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반수 영양 농도 EC50 값을 구한 후에 갈로를 말한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갈로에 들어갈 말은 뭐죠? 100에서
100에서 뭐를 나눠줘? 2C50의 값을 나눠준 것을 뜻합니다. 자, 100에서 2C50의 값을 나눠준 거.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59번을 보겠습니다. 전처리가 많이 나오네요. 자,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 그러면 자, 암기법 들어갑니다. 여기서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량 함유, 많이 함유. 그러면 황 높은 또는 황당한. 자, 높은은 많은, 당한은 다량. 그럼 황이 있으니까 질산 황산법. 다번이 정답. 그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입니다. 순수한 물 150ml에 에틸알코올 비중이 0.79, 80ml를 혼합했을 때 이 용액 중에 에틸알코올 농도를 W/W%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W가 웨이트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중량으로 계산을 하라는 뜻은 그램 단위로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단위가 뭐냐면 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주어졌느냐면 비중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물의 비중은 없는데 물의 비중은 1.0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밀리리터가 나오면 비중을 그램 퍼 밀리리터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을 곱해서 그램으로 바꿔준다는 거. 자, 따라서 80ml에 비중을 곱했어요. 그러면 밀리리터 없어지고 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용매 150ml는 물의 비중이 1.0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리고 용질 80ml 곱하기 0.79 그램 퍼 밀리리터. 따라서 계산하면 29.64%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중량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이죠. 그럼 여기서 용질 플러스 용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액이죠, 용액.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녹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을 합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용액분의 용질 또는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 뭐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 보시게 되면 비중의 단위가 나와 있고 2번, 3번에서는 비중의 사용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된 분들은 팁을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팁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낚시금지 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낚시판의 바탕색은 뭐가 되는 거죠? 자, 바탕색은 청색이고 글씨는 흰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탕색은 청색이고 글씨는 흰색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여기 보시면 낚시 안내판은 바청글백 이렇게 몇 번 봤어요 우리가, 그죠? 바청글백. 그래서 바탕색은 청색이고 글씨는 백색, 백색이 흰색이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 난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 내용은 암기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비슷비슷해 가지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면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시하는 부하량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가번 있나요? 가번 없어요. 자, 그리고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운영일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자, 환경기술인을 왜 선임하느냐가 언제 선임하느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선임하느냐보다 언제 선임하죠? 처음 내가 회사를 돌리려고 해요. 언제 선임하죠? 배출시설 가동신고와 동시에. 그럼 배출시설 가동신고와 동시에 하니까 환경기술인이 왜 필요한 거죠? 배출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그럼 배출시설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출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환경기술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관리라는 것은 그날 일지를 적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일지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무도 가지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서 하면 좋은데 굳이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물리적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답은 응집시설, 답은 협착시설, 답은 이온교환시설, 침전물 계량시설. 자, 이 세 가지는 뭐에 해당하죠?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죠? 이 중에 가장 종류가 많은 게 물리적 처리시설은 빼고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하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4호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나머지 연간 5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답안에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답안은 공공방지시설의 경우에서 폐수 배출량이 제1종, 제2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라번이 틀렸는데 라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이에요. 공동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개 회사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폐수 배출량이 제4종이나 제5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종에 해당하는? 제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종, 2종이 아니고 4종과 5종, 그 4종과 5종에 해당하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환경부 장관은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입니다. 자,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인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같은 경우에서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자, 지금 우리가 가번에 보시면 바꾸어 임명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나번에 바꾸어 임명한 후에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환경기술인을 바꾸어서 임명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4대 보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최초 우리가 가동을 했을 때는 가동했을 때는 배출시설의 가동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이 선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과 배출 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 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죠? 지금 나와 있는 초과 배출 부과금의 부과 대상 물질. 다시 말해서 부과 대상 오염 물질에 대한 1kg당 부과 금액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만큼 눈으로 자꾸 봐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라고 하느냐면 계속 반복성이죠, 반복성. 내가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에 외워야지 이거보다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눈으로 봐주면 쉽게 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1kg당 부과 금액을 같이 암기를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가번에 트리클로레틸렌, 나번에 노말 핵산 추출 물질 함유량, 그리고 유기인 화합물, 그리고 총질수.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는 몇 번이 되나요? 나번이죠, 나번. 지금 보시면 나번은 없어요.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비점오염 저감시설, 식생형 시설입니다.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내용은 식생수로 바닥에 퇴적물이 처리 용량에 갈로를 초과하는 경우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리 용량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25%를 초과했을 때.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이내 영업 정지의 기준, 반면에 풀이에 보면 등록을 취소한 사유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등록 취소 사유가 더 엄격해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에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나번에 1년에 2회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가번에 등록 후에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 기간에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여기서는 기준에 위배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등록 후에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몇 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죠. 따라서 답은이 틀렸네. 그죠?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환경기술인의 환경교육은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환경기술인 과정이 있고, 환경기술인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환경기술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응업에 등록이 있는 기술요원, 그리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의 회사입니다. 각 시도에 있어요.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응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상하수도 협회죠. 그리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환경보전협회, 나번이 정답.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세 가지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변경신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가상 등록 때 허가 받은 내용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래서 뭐 좋아지는 거는 관계없는데 나빠지는 경우나 변경된 거는 다 신고가 돼야 됩니다. 자, 상호나 대표자, 사업자명,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총 사업 면적이나 개발 면적 또는 자, 사업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에 얼마?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고 100분의 30이 아니고 얼마죠? 100분의 15 이상 증가되는 경우,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나 위치, 용량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그러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중에서도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100분의 15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2번 문제. 수계 영양금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자,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하죠? 환경부 장관이 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73번을 보겠습니다. 자, 73번. 기본 부가금 산정 시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100%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계수는 그랬어요. 자, 100% 초과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초과율이 90% 이상 100%까지예요. 그러면 2.8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먼저 초과율이 10% 미만이면 1.0, 그리고 10%에서 20%는 1.2. 그래서 여기서 각 단계마다 얼마씩 증가하죠? 0.2씩 증가해요. 그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일단 초과율 자체는 지금 10%씩 증가가 되고 있죠. 10%씩. 그래서 쭉 먼저 초과율을 나타낸 다음에 부가계수는 1.0부터 시작을 하는데
0.2씩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그런대로 쉽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4번에 보면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관, 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맞습니다. 폐수 처리업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 과정과 측정기기 관리 대응 기술인력 과정, 폐수 처리 기술요원 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이내죠? 4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최초 교육은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 보수 교육은 3년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 교육은 1년 이내, 보수 교육은 3년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버리죠.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호수의 수질 상황을 고려해서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 낚시 금지 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이죠.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그리고 76번. 일일 폐수 배출량이 1500m의 삼성인 사업장의 규모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1500m의 삼성이라는 것은 700에서 2000 사이죠. 700에서 2000 사이니까 몇 종 사업장? 2000 이상이 1종이니까 2종 사업장. 따라서 나번. 자,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팁을 보시게 되면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발생량이 2000m의 삼성 이상, 2종은 700에서 2000, 3종은 200에서 700, 4종은 50에서 200, 4종은 50에서 200, 5종은 50m의 삼성 미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1종 사업장이 되는 2000m의 삼성의 자격 기준은 수질환경 기사 1인 이상. 그리고 2종이 되는 700에서 2000m의 삼성까지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그리고 3종 사업장이 되는 200에서 700m의 삼성 미만까지는 수질환경 산업기사나 환경기능사나 수질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 1명 이상이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이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생물 등급이 약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사이에 생물 지표 중 어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약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사이에 어류로는 붕어가 있고요. 잉어, 미꾸라지, 메기. 그래서 좋지 않은 물에서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깨끗한 물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뭐죠?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그래서 피라미는 해당하지 않죠. 나머지 대부분은 보면 깨끗한 물에 사는 어류는 아니죠. 자, 그리고 78번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류 자체에서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 게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검은 계통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어류가 그러면은 물이 탁한 상태죠. 왜? 그 상태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면 아주 이렇게 포식자들한테 쉽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전반적으로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게 되면 깨끗한 물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8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배출효율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에요. 자, 어떻게 되죠? 조업 정지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 되면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대한 사항은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은 그 바로 아래쪽입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에서 하천에서 생활환경 기준의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에 관한 내용에서
갈로에 옳은 내용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보통의 오염 물질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자,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의 고도의 정수 처리 후로 생활용수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로 일반적인 정시추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단계는? 보통 단계는. 그러면 갈로에서는 우리가 정수 처리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어떤 거죠? 공업용수.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급 같은 경우에서는 여과나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에 의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통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80번 문제입니다. 공공수역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죠? 상수관급. 상수관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상수관급 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수관급가 보기에 들어갑니다. 가번에 지하수로, 나번에 농업용수로, 가번에 상수관로, 라번에 운하. 따라서 상수관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로가 있고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그리고 운하. 그래서 이 내용에서 하수관로가 지금 빠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